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제목 많이들 관심 있으셔서 클릭을 하셨을 텐데요.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 전 세계에서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한국에서 은퇴 이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도 이제는 만만치 않다. 집값도 올랐고 렌트비도 올랐고 자동차 보험료도 올랐고 식료품 가격도 올랐어.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죠. 바로 의료비와 생활비입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을 미국에서 계속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죠. 특히 미국의 백인들 혹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미국에서 오랜 동안 고생을 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바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장기간 살아보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수만 달러가 아니라 자료에 따라서는 5,000달러 수준부터 거주권이라는 취득 가능성까지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000달러면 나도 해외에 영주권 하나 만들어 놓을까?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과 거주권, 그리고 장기 체류 비자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아보죠. 여러분, 해외 이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 거주권, 영주권, 시민권, 이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비자를 가지고 어떤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5년짜리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쉽게 말한다면 비자는 이 나라에서 일정 기간 들어와서 머물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고요. 거주권은 이 나라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장기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위에 가까운 것이고요.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하는 국가들도 5,000달러만 내면 바로 시민권,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들으셔야 한다라고 미리 전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나라인데요. 아르메니아는 최근에 해외 거주 관련 자료에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사업 활동을 근거로 약 5,000달러 수준의 비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000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5,000달러를 내면 누구나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 활동과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서류, 그리고 실제 법률상의 요건들을 확인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아르메니아의 이민 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뀌어 나가는 작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르메니아 정부는 외국인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현재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2026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뉴욕 기다리쌤이 5,000달러라고 했으니까 지금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아르메니아는 지금의 제도가 바뀌는 과도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직전에 반드시 최신 법률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이민 제도라는 것은 오늘 가능했던 것이 6개월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자금도 바뀔 수도 있고 체류 조건도 바뀔 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얼마인가요?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 조건이 유지되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나라입니다. 태국입니다. 두 번째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바로 태국인데 태국은 은퇴자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음식도 다양하고 생활비도 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지역들이 있고 외국인 커뮤니티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국에는 타일랜드 프리빌리지라는 장기 체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태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브론즈 멤버십은 65만 바트의 5년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로 생각하면 대략 2만 달러 안팎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타일랜드 프리빌리지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영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내고 장기간 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특별한 체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나는 태국에서 몇 년 살아보고 싶다. 은퇴 후에 따뜻한 나라에서 생활하고 싶다. 미국의 높은 생활비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태국 영주권을 받고 싶다. 태국에서 자유롭게 현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취업권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2026년도에도 비자와 입국 정책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을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은퇴 비자, DTV, LTR,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치료 제도를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태국의 장기 치료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유튜브 영상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국가입니다. 니카라구아입니다. 세 번째는 니카라구아, 중남미의 나라죠. 니카라구아 역시 비교적인 낮은 투자금을 거주권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로 소개가 됩니다. 자료에는 약 3만 달러 수준의 투자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기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라면 니카라구아를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국적 문제입니다. 2026년 1월 14일 니카라구아의 국회가 헌법을 수정하면서 이중국적과 관련된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문제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나는 해외에서 살다가 그 나라 시민권도 한번 받아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은 단순한 장기 체류 비자와 차원이 다르죠.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라면 거주권을 얻는 것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니카라구아를 검토할 경우에 거주권 단계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시민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과 니카라구아의 양쪽의 최신 법률을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이중국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시기를 권하고요. 네 번째 국가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 은퇴자들이 관심을 갖는 중남미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투자 비자를 통한 거주 경로가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026년도 자료에서는 투자 비자의 최소 투자 금액이 약 48,200달러 수준으로 소개가 되고요. 투자 방식에는 부동산, 은행 예치, 디파짓 해놓는 거, 현지 기업에 관련 투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8,200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에콰도르 시민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비자, 임시 거주, 일정 기간의 거주, 그리고 조건 충족 후의 영주권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에콰도르의 장점은 비교적 낮은 투자금으로 장기적인 거주의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돈만 내면 바로 영주권과 시민권이 나온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류 일수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 미국과 한국으로 가면서 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에콰도르 거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가 아니고 실제로 얼마 동안 에콰도르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국가는 라트비아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유럽연합 국가라는 점입니다. 즉 유럽에서 장기간 생활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죠. 투자를 통한 거주 프로그램이 있고요. 일정 금액을 현지 사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라트비아 거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럽연합 모든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유럽연합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 나라에서 영주권 받으면 유럽 어디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각 나라의 체류 제도와 장기 거주 요건은 따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따라서 유럽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가 가장 싸냐 보다는 내가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부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나라 아르메니아 5,000달러 수준, 태국은 2만 달러대, 니카라구아는 3만 달러 수준, 에콰도르는 4만 8천 달러 수준. 미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한번 해볼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권은 부동산처럼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내가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거주권을 얻는데 5,000달러가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점은 5,000달러밖에 안 들었네가 아니고요. 오히려 앞으로 5년 동안 얼마가 더 필요하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세가 얼마인가? 전기와 수도는 얼마인가? 인터넷은 얼마인가? 자동차가 필요한가? 택시를 타야 하는가? 식료품은 얼마인가? 외식은 얼마인가? 보험료는 얼마인가? 병원비는 얼마인가? 비행기표는 얼마나 될까? 이것까지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해외를 1년에 두세 번씩 왕복한다면 항공료만 상당한 또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주권 가격이 싼 것과 실제 은퇴 생활을 비용이 싸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거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세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해외에 산다고 해서 미국과의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미국의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의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401k, IRA,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그리고 배당금,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은행 이자, 임대 소득 등 여러 소득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 계좌가 있다면 FBAR이나 FATCA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확인해야 된다는 것. 에콰도르에 가서 살면 미국 세금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태국에 살면 미국 세금은 없어지겠지, 이것도 아니고요.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 이주와 미국 세금 문제를 별도로 설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모르셨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한번 들으셔서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제도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창가에 비친 뉴욕의 불빛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네. 낯선 땅에서 시작한 꿈들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네. 처음엔 모두가 두려웠지만 시간은 우리를 강하게 했죠. 웃음도 눈물도 지나온 세월 이제는 추억이 되어 가네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늘 같은 곳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같아. 뉴욕 기다리셈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셈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국의 거리와 한국의 골목,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도 우리의 걱정과 바람은 생각보다 참 비슷하네요. 은퇴를 준비하는 이야기, 연금과 생활의 현실들, 뉴스 속 숨겨진 진실까지 쉽고 편하게 풀어가죠. 혼자 고민하던 날도 누군가는 같은 마음, 삶이라는 긴 여행길 우리 함께 가는 거죠. 뉴욕 기다리셈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셈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가요. 세월은 흘러도 꿈은 사라지지 않죠. 지친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정답은 없어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는 목소리. 뉴욕 기다리셈과 함께 오늘도 희망을 이야기해요. 기민의 길 위에서도 웃음을
함께 우리 또 만나요.